여러분들께서는 이 마크를 아시나요? 아신다면 찐 시계 덕후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시계 덕후가 아닌 건 아니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면 되니까요. 오늘날 튜더는 롤렉스의 동생 혹은 아들로 표현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튜더는 딱 1960년대의 롤렉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훗날 튜더도 지금의 롤렉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롤렉스라는 빛에 가려져 있지만 롤렉스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이젠 롤렉스와 같이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튜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더는 롤렉스처럼 새로 만들어낸 이름은 아닙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영국을 지배했던 왕가의 이름인데요.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휘두른 왕조의 이름이 튜더입니다. 이는 롤렉스 창립자 한스 비스토르프의 항상 최고만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시대 상황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영국을 동경하며 만든 브랜드가 튜더입니다. 독일인이 영국을 동경하여 만든 스위스 시계가 튜더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튜더의 역사는 롤렉스처럼 그리 길지 않습니다. 튜더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롤렉스의 창립자 한스 비스토르프가 1905년 롤렉스를 설립하고 시계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며 모두가 그랬듯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가의 시계인 롤렉스의 판매가 부진할 때를 대비해 롤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시계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고 생각한 한스 비스토르프는 시계 부품 업체 대표이자 절친 필리페 휘터에게 ODM 방식으로 튜더 생산을 맡깁니다. 하지만 1925년 필리페 휘터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비스토르프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하지만 휘터의 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1926년 튜더는 한스 비스토르프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이후 1936년 비스토르프는 튜더를 완전히 양도받게 되었고 46년 정식 브랜드 런칭하게 됩니다. 오늘날 튜더를 입게 한 시계는 오이스터 프린스라는 시계인데요. 롤렉스 오이스터 케이스에 무브먼트만 범용 무브를 장착하여 롤렉스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시계입니다. 롤렉스가 제작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진 세간에서 검증받지 못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롤렉스와 함께 여러가지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영국 노스 그린란드 탐험대의 손목에 튜더 초기 모델인 오이스터 프린스를 채워보내거나 석탄 광산에 있는 광부의 손목에도 그리고 공사 현장의 작업자의 손목에도 온 세상 모든 환경의 작업자의 손목에 튜더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극한의 상황의 시계의 내구성과 정확도를 수집하여 세계 각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오이스터 프린스가 인정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연히 감성과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군과의 콜라보입니다. 튜더는 1954년부터 프랑스 해군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시계를 공급해 왔습니다. 시계 브랜드들 중 유일하게 해군이 먼저 콜라보하자고 제의가 들어온 브랜드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튜더는 롤렉스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시계를 판매하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수심 100m 방수 기능을 가진 오이스터 프린스 서브마리너를 밀리터리에 공급하면서 튜더 서브마리너는 그 목적에 맞게 시계의 역할을 잘 해내는 가성비 최고의 시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튜더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게 되었고 이 모델은 오늘날 튜더의 전설 블랙베이 시리즈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시 튜더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은 먼저 나온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유사하지만 크라운 가드가 없고 서브마리너보다 작은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튜더의 실험적 시계 디자인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크라운 가드를 더한 서브마리너 시리즈 완성형 1928이 1960년대에 등장했으며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튜더 서브마리너로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1969년은 튜더 서브마리너가 지금의 튜더의 모습을 갖추게 된 해입니다. 현재의 방패 마크가 다이얼에 새겨졌고 흔히들 말하는 스노우 플레이크 다이얼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튜더 스노우 플레이크 서브마리너가 사실 튜더 매니아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서브마리너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이 서브마리너는 80년대에 단종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마 이 모델이 복각된다면 굉장한 인기를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튜더의 최고 모델은 최근에 발매된 펠라고스 39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69년의 튜더 서브마리너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지 이 모델 역시 현재 구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 구하는 시계입니다. 시계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죠. 직경 39mm에 11mm 두께를 가졌고 거기다 헤리티지, 기술력, 감성까지 모두 잡은 튜더의 새로운 전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튜더는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케니시라는 자사 무브먼트 회사의 설립입니다. 21세기 초 에타 파동으로 인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스위스 시계 업계에서 튜더는 케니시를 통해 무브먼트 자사화를 진행 중이고 현재 브라이틀링, 최고의업, 샤넬에 납품할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 무브먼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방향은 스위스 시계의 범용 무브먼트로서의 지위를 가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에타와 같이 스위스 무브먼트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밀리터리 헤리티지, 케니시의 기술력, 그리고 서브마리너라는 감성을 가진 튜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튜더의 시작은 롤렉스 짝, 롤렉스의 동생과 같은 문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튜더만의 색깔로 덧칠되고 있고 알맹이도 점점 튜더만의 감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튜더. 과연 이제는 롤렉스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30년 후의 튜더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튜더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근본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충이었습니다.